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형 산불이 LA를 덮쳤습니다. 하늘은 불길로 붉게 물들었고 1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시작된 선결제 후원이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인들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심지어 한인들의 헌신적인 행동을 중국인 자신들의 공로로 가로채려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LA의 지역 비영리단체에서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웨스트우드 레크리에이션 센터 대피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 도시를 뒤덮은 시커먼 연기는 낮과 밤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었고 타는 나무와 플라스틱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로변에는 버려진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집 앞 잔디밭에 놓인 아이들의 장난감과 급하게 떠나며 흘린 짐들이 그들의 갑작스러운 피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아침 마주하는 광경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잿빛 하늘 아래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 모두가 한숨과 불안함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죠.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제는 여의도 면적의 35배가 넘는 102.4제곱킬로미터를 집어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제 눈앞에서 매일 새로운 피난민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 규모가 실감됩니다. 에밀리, 새로운 가족이 도착했어요. 리사가 저를 부르자 서류 작업을 잠시 멈추고 일어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이재민들이 대피소를 찾아왔네요. 저는 FEMA와 협력하여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새 식구로 보이는 가족이 피곤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이는 겨우 5살 정도로 보이는데 작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네요. 아이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작은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본 집의 모습을 잊지 못하겠다는 듯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알타데나에 살던 이 가족은 불과 이틀 전 산불이 집 근처까지 번지면서 긴급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임시 거처와 간단한 생필품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 관련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말씀해주세요. 형식적인 안내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할 수 있어, 에밀리. 내가 해야 해. 하지만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마다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과연 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임시 거처와 약간의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매일 밤 저를 괴롭힙니다. 이미 7,500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되었고 1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통계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개개인의 아픔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피소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식사 배급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긴장감이죠. 다들 진정하세요. 충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는 사이 리사가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에밀리, 잠깐 와볼래요? 뭔가 특별한 게 도착했어요. 리사를 따라 주방 쪽으로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락과 각종 생필품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따뜻한 도시락 옆에 놓인 상자들이었습니다. 육개장 라면과 냉동김밥이 가득했는데 리사의 설명으로는 한인들이 비상시에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음식이라고 특별히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육개장 라면은 특별해요. 따뜻한 국물도 국물이지만 이 한 봉지에 한국인들의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거든요. 냉동김밥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만 있다면 금방 데워서 한 끼 식사가 되니까요. 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이 작은 선택에도 한인들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리 결제된 물품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세요. 처음에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이 보낸 거예요. 자신들의 가게에서 손님들이 미리 결제한 물품들을 모아서 보내준 거라고 해요. 순간 제 시선이 쪽지에 다시 한번 머물렀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미리 물건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걸 코리아타운에서 직접 가져다 주셨대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기로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재난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리사, 제가 잠시 코리아타운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럼요, 다녀오세요. 여기는 제가 잘 챙길게요. 버몬트 애비뉴를 향해 차를 몰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 쪽지의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미리 결제된 물품. 이 단순한 네 단어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증거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코리아타운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거대한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모여 만들어내는 큰 희망 말입니다. 올림픽대로와 웨스턴 애비뉴가 만나는 코리아타운의 중심가로 들어서자 도시를 뒤덮은 잿빛 하늘 아래서도 이곳만은 특별히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상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가게마다 진열된 한글 간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체프먼 파크 마켓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커다란 마트 유리창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결제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세요. 마트 안으로 들어서자 김영애 사장이 계산대 앞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영희는 한 손님의 계산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그 손님은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결제해주신 물품은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 말에 그 손님은 살짝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마트를 나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김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우드 레크리에이션 센터 대피소에서 일하는 에밀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주신 도시락과 생필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김영희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에밀리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에요. 그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 것뿐인데 별것 아니라뇨. 저는 오늘 아침 그 도시락을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을 직접 봤어요. 그들에게 그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죠. 김영희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우리 한인회 강민호 씨도 곧 오실 건데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네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의 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김영희는 선결제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어요. 산불 소식을 듣고 우리 가게에서 물품을 기부하려고 했는데 손님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미리 계산해 놓을 테니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그 말씀에 우리 모두 깊이 공감했죠. 그때 강민호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40대 남성인 강민호는 LA 한인회에서 자원봉사를 총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영애 사장님 말씀처럼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서 시작된 거예요. 한인회에서는 단지 이 따뜻한 마음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강민호의 설명에 따르면 선결제 운동은 삽시간에 코리아타운 전체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올림픽 대로를 따라 늘어선 식당들과 마트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3번가에서 올림픽대로 버몬트 애비뉴에서 웨스턴 애비뉴까지 코리아타운 전역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이에요. 강민호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LA 폭동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한인의 정신이니까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재난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선결제에 참여하셨나요? 김영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우리 가게만 해도 하루에 수십 명씩 선결제를 하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이잖아요. 강민호가 덧붙였습니다. 현재 코리아타운에서만 200개가 넘는 가게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각 대피소로 도시락과 생필품을 배달하고 있고, 특히 패서디나와 알타데나 쪽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김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화를 끊은 김영희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있네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선결제 물품을 가져가는데 뭔가 수상하다고 해서요. 강민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혹시 그 사람 중국어를 쓰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비슷한 신고가 다른 가게에서도 있었거든요. 조선족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나눔의 정신이 누군가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목격한 한인 사회의 놀라운 연대의식이었습니다. 재난 속에서 피어난 이 희망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나눔의 정신이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코리아타운을 찾았습니다. 김영희의 마트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본 리우첸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그는 조선족 특유의 억양을 감추려 애쓰며 한국어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10년 전 탈북 브로커 일을 하다 중국에서 쫓겨나 미국까지 온 경계인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지만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어를 할 줄 알지만 중국인도 아닌 그의 정체성은 늘 그를 고립시켰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김영희가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물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도 오셨고 그저께도 오셨잖아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해서요. 그 남성은 김영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산불 피해자라니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남성의 말투에서 어떤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억양이 섞여 있었거든요. 리우첸 씨, 맞으시죠? 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어제 제가 대피소 명단을 확인해봤는데 귀하의 이름은 없더군요. 리우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깐, 에밀리 씨. 리우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한국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그의 말에 숨겨진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결제 물품을 가져간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의 행동 뒤에 숨은 절박함을 이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우첸 씨,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이용하는 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한순간 깊은 고독이 느껴졌습니다. 김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밀리, 고마워요. 저 사람 며칠 전부터 계속 와서 물품을 가져가더니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네요. 처음에는 의심도 않고 드렸는데. 김영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민호가 급하게 마트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걱정스러운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SNS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강민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차이나타운의 커뮤니티 리더라고
자신을 소개한 왕하오의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왕하오는 차이나타운 상인회를 이끄는 실세였습니다.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종종 아시안 커뮤니티의 대변인을 자처했지만 실상 그의 관심은 오직 중국계 커뮤니티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특히 코로나 이후 차이나타운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는 점점 더 다급해져 갔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선결제 운동이 전국적 주목을 받게 되자 그는 이것을 자신의 커뮤니티를 위한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LA 산불 피해 지원, 진실을 밝힙니다. 한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선결제 기부는 사실 우리 차이나타운 커뮤니티가 2년 전부터 시작한 문화입니다. 더구나 왕하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SNS에 연이어 글을 올리며 한인 사회를 악의적으로 비방했습니다. 한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남의 것을 베끼고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A 폭동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심지어 그는 한인들이 선결제된 물품을 다시 되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완전한 허위 사실까지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리우첸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그는 현지 TV 방송에 직접 출연해 내가 직접 목격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한인 사회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대형 언론사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대량 발송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제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선결제 운동에 동참하려는 다른 커뮤니티들을 찾아가 한인들을 조심하라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게시물을 다시 읽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게시물이 이미 수천 번 공유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김영희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선결제 문화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인데 이걸 왜곡하다니. 강민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한 SNS 게시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현지 뉴스에서도 이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어제 본 리우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리우첸이라는 사람과 이 왕하오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우첸은 조선족이라 한국어가 능숙하고 왕하오의 측근이라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아마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잿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산불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순수한 나눔의 정신을 이용해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니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제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게다가 이건 단순히 누구의 공이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자 하는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만드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이에요. 김영희와 강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똑같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 말이 맞아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진 모든 기록을 정리해야겠어요. 언제부터 이 운동이 시작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김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른 가게들과 연락해서 리우첸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선결제 물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스템을 더 철저히 만들어야겠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코리아타운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일상적인 풍경 속에 숨어있는 특별한 진심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도 함께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묵묵히 계속해서 이웃을 돕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야겠네요. 코리아타운의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올림픽 대로를 따라 늘어선 가게들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곳곳에서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왕하오의 허위 주장이 퍼진 지 이틀, 한인 사회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이쪽으로 와보세요. 한인회 사무실에 들어서자 강민호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각종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제가 묻자 강민호가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증거입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왕하오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강민호가 건넨 서류에는 지난 수년간 한인 사회에서 이뤄진 선결제 문화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커피값을 미리 결제해두는 문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식사를 선결제하는 전통,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저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으신 거예요? 다들 자발적으로 나서주셨어요. 어젯밤부터 코리아타운의 모든 상인들이 과거 기록을 찾아주셨고 주민들도 사진과 영수증을 가져다 주셨죠.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해온 일들이 모두 증거니까요. 그때 김영희가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리우첸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희는 즉시 김영희의 마트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리우첸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서서 큰 소리로 뭐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화를 도용한 거예요. 차이나타운에서 시작된 전통을 빼앗아간 거라고요. 마트 앞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우첸 씨, 제가 앞으로 나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 피해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런 식으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우첸의 동료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한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 마트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잘 압니다. IMF 때도 LA 폭동 때도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았어요. 선결제 문화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누가 먼저 시작했네 만회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은 서로 돕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노인의 말씀에 주변이 숙연해졌습니다. 리우첸도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때 김영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마친 그녀가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방금 연락받았어요. 왕하오가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더 큰 거짓말을 퍼뜨리려는 것 같아요. 강민호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가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들고서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산불로 검게 그을린 하늘 아래 코리아타운의 거리에서 저는 한인들의 강인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가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방송국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려는 순간 리우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칠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하오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리우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왕하오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으니까요. 차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든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인 사회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한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그리고 심지어 차이나타운의 일부 주민들까지 있었습니다. 에밀리,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리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묻자 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대피소에서 모은 증언들이에요.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 덕분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기 보세요. 리사가 건넨 종이들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과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코리아타운에서 온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음식값을 미리 지불해준 분들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그분들의 마음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끼 식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리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히스페다 커뮤니티에서도 선결제 운동을 시작했대요. Pay It Forward LA라고 부른다더군요. 그때 강민호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하오가 갑자기 잠적했다는 겁니다. 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방은 묘연했고 차이나타운 내에서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SNS에 올렸던 모든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계정까지 폐쇄했다는 사실이었죠.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피해 도망가듯이 말입니다. 차이나타운의 다른 상인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계기로 한인 사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왕하오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을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큰 불꽃이 되어 LA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안으로 들어가 보니 왕하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거짓 주장이 역설적으로 선결제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니까요. 에밀리, 이쪽으로 와보세요. 김영희가 스튜디오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역 뉴스 앵커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LA 산불 피해 지역에서 시작된 특별한 나눔 운동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선결제 문화를 시작으로 이제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LA 선결제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저는 문득 대피소에서 만났던 한 어린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선결제된 도시락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던 그 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숨어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은 어떻게 하죠? 제가 묻자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우리의 진정성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으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조금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산불은 진행 중이었지만 진화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피소로 돌아가는 길에 리사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오늘 아침에만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결제에 동참했대요. 그것도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이요. 한인들의 나눔 정신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코리아타운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한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해냈네요. 김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죠. 저녁이 되자 코리아타운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따라 늘어선 가게들의 창문마다 밝은 불빛이 켜졌고 음식점들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것 좀 보세요. 강민호가 가리킨 곳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식사하려는 손님들의 줄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계산대 앞에 서서 무언가를 결제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음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분들이 다 선결제를 하러 오신 거예요. 강민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제는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커뮤니티에서 참여하고 계시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결제 문화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믿고 돕는 약속이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강민호 씨,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인 사회는 이렇게 빨리 그리고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겪어온 역사 때문일 거예요. LA 폭동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만 들리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김영희가 저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세요. SNS에서 우리 이야기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니 LA 선결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이 올린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코리아타운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낯선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한인분들이 시작하신 이 운동 덕분에 우리 가족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다른 분들을 위해 선결제에 동참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하오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받았었던 매체들이 이제는 한인 사회의 선결제 문화를 LA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네요. 김영희가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강민호가 덧붙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여전히 선결제를 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이어졌고 식당들은 대피소로 보낼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에밀리, 강민호가 불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코리아타운의 선결제 문화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저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씨가 거대한 불꽃이 되어 LA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오늘 아침에 리우첸이 찾아왔었어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선결제를 하러 온 거였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저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거짓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한인 사회가 보여준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산불로 뿌옇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겠네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작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을. 서로를 믿고 돕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부터 LA 전역이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LA 선결제 캠페인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큰 물결이 된 것입니다. 에밀리, 믿어지세요? 웨스트우드 레크리에이션 센터 대피소 앞에서 리사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대피소 주변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이 벌써 1000개가 넘게 도착했어요. 그것도 코리아타운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 히스패닉 커뮤니티까지 모든 곳에서 보내온 거예요. 저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곳은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희망과 연대의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강민호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패서디나와 알타데나에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어제부터 시작된 LA 선결제 캠페인 덕분에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마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대요. 사람들이 선결제로 임대료까지 지원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때 김영희도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는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SNS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LA 선결제 해시태그가 전국적인 화제가 됐어요. 다른 도시에서도 이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있대요.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뉴욕, 시카고, 보스턴 등 미국 각지에서 LA의 선결제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한인 사회가 이끈 이 변화를 높이 평가하는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LA 한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커뮤니티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결제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한 이재민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변화였으니까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일을 돕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리사가 TV 앞으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뉴스에서는 LA 시장이 LA 선결제 캠페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LA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운동이 우리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커뮤니티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시장의 연설이 끝나자 대피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강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강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냈어요. 한인 사회가 불을 지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불꽃을 함께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창 밖으로는 여전히 산불의 흔적이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는 LA 전체를 밝히는 큰 빛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더 큰 희망의 빛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LA의 하늘에는 여전히 연기가 맴돌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조금씩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튼 지역 산불 진화율이 60%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앞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힘들지만 이 도시에는 분명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오늘도 저는 코리아타운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게 너무나 익숙한 이 거리에서 여전히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밀리, 어서 와요. 김영희의 마트에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반겨줍니다. 선결제 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 이제 이곳은 단순한 마트가 아닌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붐비네요. 계산대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김영희가 가리킨 곳에는 한 벽면이 쪽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선결제해주신 분들이 남긴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감사 편지고요. 저는 그 쪽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한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눌 차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한인분들께 배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그때 강민호가 마트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에밀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LA 선결제 캠페인이 공식적으로 LA시의 정책이 됐답니다.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 이 운동을 지원하고 확산시키기로 했대요. 정말요? 그럼 이제... 네, 맞아요.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도시의 문화가 된 거죠. 저는 문득 한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산불로 검게 그을린 하늘 아래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씨.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리사한테 연락 왔었어요. 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피소에 있던 분들 대부분이 이제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대요. 그것도 모두 선결제 운동 덕분에.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마련에도 선결제 문화가 큰 역할을 했었죠. 집주인들이 먼저 나서서 임대료를 선결제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그 덕분에 많은 이재민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맞다. 왕하오 씨가 보낸 편지도 왔어요. 김영희가 건넨 편지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과 함께 깊은 반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인 사회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은 제게 진정한 커뮤니티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여러분의 뜻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마트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코리아타운의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산불의 붉은 기운이 아닌 희망의 붉은 빛으로 보였습니다. 에밀리, 강민호가 불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작은 결제를 할 때 그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대의 증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선결제 문화는 단순한 기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의 표현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 마트 앞에 새로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그 아래로는 영어와 한글, 스페인어, 중국어로 번역된 문구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본 진정한 기적입니다. 재난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인 사회가 보여준 작은 불씨가 이제는 도시 전체를 밝히는 큰 빛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더 큰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아직 LA의 하늘에는 연기가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산불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빛이 피어났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돕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니까요. 그리고 이 힘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고 난 뒤에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LA 산불 속에서 빛난 우리의 모습처럼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